자, 8월 20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도 많아서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뜨거나 음봉이 뜬 다음에도 저번 패턴과 달리 못 올라간다 싶으면은 나와야 될 물량도 상당히 많아서 하락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냥 지금 상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고점에서 평소와 다른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하락을 회복을 해주다가 회복을 실패하게 된다면 그 이상 충격을 계단식 하락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증시가 하루 만에 2%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거를 지켜주지 못하고 안 좋은 캔들에 양매도까지 나오니까 오늘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몰려서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끝까지 붙을 텐데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 캔들 상태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제 하루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상승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도 좋은 캔들로 꾸준히 올라가 줘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오늘 잠깐 빨간불이 뜨긴 했지만 이거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지를 해줄지 여부는 수급이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서 장 시작하자마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부지런하게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9시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고정적으로 지켜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꾸준히 매수세가 느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반등을 시도해 보는 것이며 이 반등을 유지해 주냐에 따라서 또 다음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승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수급은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 기준으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상승장에서도 단타를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무조건 단타를 합니다. 이거 떨어지는데 무조건 떨어지는 칼날을 받거나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는 스타일이 제가 아니라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단타가 조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코스닥에서 150개 정도가 넘는데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습니다. 상승장이라면 여기에 찍히는 게 상승 종목이 한 8, 900개 되고 나머지는 하락할 텐데 그 8, 900개 중에서 옥석을 찾아야 됩니다. 전부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변동성이 나오겠다. 이거를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8, 900개에서 고르는 것보다 이 100개에서 고르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그냥 거래대금 상위 화면만 본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서 분류를 해놓았던 종목이 오늘까지 제가 봤던 게 뭐 평소에 강했던 것들 셀리버리나 뭐 첨보나 그리고 뭐 시젠, E&D 뭐 이런 종목들 평소에 보고 있고 고점을 유지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레몬이란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그냥 이런 시장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면은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매매를 쉬면 됩니다. 물론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잘못하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확실해 보일 때만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서 확실해 보일 때만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에서 보면은 진원생명과학이 요새 핫한데 이것도 오늘 보시면은 전 고점이 12,250원. 그러니까 전 고점을 뚫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래도 여전히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 고점을 뚫어줬다는 것과 뭐 15,000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중요한 기준선만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며 무조건 떨어졌을 때 잡는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반등을 해줄 때, 호가창을 봤을 때 분명히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밀리는 구간이 끝이 나고서 좀 밑에 받쳐주는 물량도 괜찮고 호가창이 좀 단단해 보인다면 그때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와 함께 자신의 매수가와 호가창을 보면서 빠른 손절만 할 줄 안다면 지금 어떤 종목이든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종목을 찔러보기보다는 그냥 한 개에서 세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매매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괜히 욕심나서 여러 종목 다 보다가 여러 마리 토끼를 전부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거래대금 상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어떤 것을 고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중요한 자리마다 반응이 나와서 올라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어떤 종목이든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면서 호가창을 볼 줄 알고 손절만 할 줄 안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서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젠이랑 웰크론, 신일제약, 레몬, 저는 이 중에 레몬이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힘이 붙으면은 정말 강한 종목 중에 한 개인데 제가 최근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켜봤던 종목입니다. 현재 차트도 예쁜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밀렸지만 오늘 이거를 한 방에 회복하고 나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상승이 전 고점까지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가는 19,45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종가 관리를 하려는지 2만원까지 또 수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19,700원에 동시호가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들을 놓고서 매매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매매가 가능하며 레몬이란 종목은 딱 캔들만 해석했을 때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 캔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서 서서히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다시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높다는 뜻이며 역시나 신규주 특성상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몬이 어떤 종목이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서울바이오시스라는 종목과 느낌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뭐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시가총액도 만약에 신고가 뚫어주고 올랐을 때 서울바이오시스와 비슷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루하루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 있는데 레몬도 역시나 신규 상장주 특성상 신고가를 뚫어주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신고가가 나올 때 한 방에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28%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서 오늘까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네 번째 체결이 되는데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분류를 하냐면 일단 자기가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본 다음에 그 종목들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빨간불이 찍혔을 때 시초가를 회복해 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종목이 시초가를 좀 강력하게 회복을 해준다. 호가창이 괜찮다. 어떤 조건이든 내 기준으로 괜찮다. 그렇다 싶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분류해 놓았던 종목이나 원래 분류해 놓았던 것들이 하락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고서 전부 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서 당일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거래대금 상위로 종목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 VI랑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여기서 선정을 하며 그리고 요즘 같은 하락장이라면은 시간의 거래 가격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제가 보는 게 상승률에서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거래량 상위를 봅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찾기가 애매하면 거래량 상위까지 찾아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는지 이거 6시 마감할 때 최고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는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지켜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 끝나고서 리뷰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를 빼먹었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코스닥 반등, 코스피도 잠깐 반등이긴 하지만 음봉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삼성전자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딱 어제 기준으로 지금 이미 지나온 차트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캔들 보시면은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캔들이 여기서 최소 5일선을 지키면서 반등 나와서 59,600원 이 근처에서 마감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제 상승해도 모자랄 판에 마이너스 1%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딱 캔들만 봤을 때 제가 평소에 설명드리는 이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윗꼬리가 이렇게 심한 거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캔들도 안 좋은 캔들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좋은 캔들이 뜨면서 이런 그림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려도 바로 상승이 나오고 밀리지 않고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다음에도 반등은커녕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 뒤로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 하루 만에 4%가 빠졌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서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0.5% 오르고 있으며 그리고 레버리지도 잠깐 반등이 나오며 곧버스가 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왔다는 거. 아래 꼬리라도 좀 길게 달리면서 화요일 음봉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면은 모르겠는데 오늘 아래 꼬리도 크게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아래 꼬리 없는 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이어서 설명드리면 거래대금 상위가 NVH 코리아. 일단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종목을 보고서 그 다음날에 딱 분류를 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냐면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차트가 예쁜지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첫 상승인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미 액세스 바이오 같은 종목처럼 끝까지 오른 종목이 시간의 거래 오른다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좀 첫 상승이 나오는 것들 갑자기 장대 양봉이 뜬 것들 그런 종목들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이 종목들을 보면은 지난 3월 시장에서 그리고 4월 시장까지 강했던 종목들 몇 개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주도 보이고 키트주도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마스크주들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상위는 NVH 코리아랑 그리고 메가MD, 우정바이오. 지금 시간이 4시 46분인데 지금 욕심이 나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들어가기보다는 마지막에 유럽 증시랑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 미국 지수는 지금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인버스 이거 두 개를 지켜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절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하는지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캔들이 있는데 그냥 고점만 놓고서 윗꼬리 길게 달거나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힘없이 형성이 되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에 좀 고점 근처에서 마감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잡아서 그 다음날 시장에서 좀 유리하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 들어가기 불안하다.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마음 편하고 싶다. 그렇다 싶으면은 여기 강한 종목들 몇 개를 집어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 6시 마지막 가격이랑 고점 정도를 확인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랑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지금 4시 50분인데
메가MD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이게 6시 마감 가격이 5,030원이라 치고서 그러면은 고점이 5,080원입니다. 5,030원과 5,080원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시초가가 5,030원에서 5,080원 사이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가격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시초가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5,030원보다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일단 눌리기를 기다립니다. 무조건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지켜본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5,030원이랑 5,080원보다 훨씬 더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한 5,100원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5,100원 시작했다가 역시나 눌림목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눌리는 과정에서 5,080원을 좀 강력하게 지켜준다. 그렇다 싶으면은 그땐 잠깐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합니다. 시간의 거래 종가랑 그리고 고점, 그 다음날 시초가 이것들도 기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하시기 어렵겠지만 나중에 숙련 좀 되신다면 시간의 거래 가격이랑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시초가가 얼마에 따라서 뭐 시간의 거래 종가를 지켜준다든지 고점을 지켜준다든지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또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의 거래에서 한 2% 이상에서만 마감한다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서도 특별한 악재가 없거나 테마의 악재가 없다면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고를 게 없다면 시간의 거래에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면 억지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정말 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지 그냥 뭐 거래대금이 무조건 몰렸다고 무조건 상승한다고 들어가다가는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수를 할 때는 시간의 거래에서 보통 한 5시 30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좀 올랐다가 MH 에탄올처럼 이렇게 1,550원까지 올랐다가 또 2% 무너졌습니다. 2.4%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종목들도 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5시 반 넘어서 접근을 합니다.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접근을 하며 오버나잇을 안 하게 된다면 그냥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참고하고서 그 다음날 시장에서 써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장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이 있는데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에서 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놓았었는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장 시작하기 전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5천억 규모의 위장관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초가가 꽤나 높게 떴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플러스 2%쯤에 마감을 했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어제 시간의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대응하려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뉴스가 뜨면서 갭상승이 높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수급 보시면은 좋은 거 띄우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뭐 흔히 보던 패턴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하면서 항상 보는 패턴이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좋은 뉴스가 뜨거나 뭐 좋은 공시가 뜬다 하더라도 그거를 억지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으면은 최소한 시초가를 지켜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전 고점이 72,500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상태, 시초가가 72,000원에 잡혀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니까 시작하자마자 900원이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바로 무너지게 되었는데 좋은 소식 보고 너도 나도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는 따라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며 전부 다 선반영된 상태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온다, 좋은 공시가 나온다,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으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도
시초가 위를 강력하게 지켜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시간의 거래에서 2%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지수가 또 하락 분위기라서 종가 매수도 잘 안 하고 있으며 이거를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은 뉴스 띄우고 팔아먹어서 아쉽게 장대 음봉이 뜨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따라 들어가다가는 그대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일 시장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